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하게 그 고려대 차진아 교수의 핵심 인터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발언을 하기까지, 어, 그동안, 고심하고 또 고심해온 그런 결과가 쌓여 있고, 어,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 집권 세력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각오와 용기가 필요한 그런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매일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이 여러분과 꼭 공유를 할 만한 것이다 라는 친절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차이나와 교수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질문, 답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진아 교수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따위로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물론 질문과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결국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개혁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 잘 듣는 수사기관에 수사권을 몰아줌으로써 수사권 수사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질문. 지난 4일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에 참여하셨다. 현직 교수 신분으로 카메라 앞에서 국회의원들과 맞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직접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대답. 국회의원과 맞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다. 법사위 공청회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작년부터 법무부에 있는 형사사법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며 많은 공부를 하고 고민을 했다. 민주당의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은 국민의 인권 보장과 역행하는 문제가 있고 민주당이 수사기관을 임의로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컸다. 목요일이 공청이었는데 화요일 밤에 연락받았다. 업무가 많았지만 헌법학자로서 국민들께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는 친절한 마음으로 국회에 갔다. 질문. 일든 공청회인데다 그마저도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 요식행위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상이 아닌 것이, 원래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입법정책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입법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점을 들어보고 개선 방안을 도출을 해서 입법을 보완해야 되는 것이다. 진술인들에게 최소한 2주 정도라도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지 않나 싶다. 자료집을 발간하고 그걸 토대로 진술인들에게 깊이 있는 질문을 하면서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대통령이 하라고 하니 요식 절차를 거치기만 한다.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이런 걸 알면서도 민주당이 잘못된 정보로 검찰을 악마화하고 왜곡된 정보를 국민께 잘못 전달하는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에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안전한 사안이니만큼 국민들께서 본질을 알고 나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갖고 임했다. 다시 질문. 준비 기간 자체도 짧았지만 교수님의 답변 시간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답변을 하니 여당 의원들이 반박도 제대로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공청회 수준은 매우 낮다. 독일 유학 당시 본 독일 연방 하원 의원들의 공청회 수준은 감탄이 저절로 나왔다. 그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다. 그렇기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왔을 때 대등한 입장에서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하다. 그 토론은 상대방을 꺾으려 하는 토론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 토론이다. 그렇게 격식을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하듯이 무례하게 진술인들에게 소리치고 말을 자르는 모습을 보이면 독일은 국민들이 돌아선다. 그리고 토론에서 밀리면 그걸로 끝이다.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본인이 밀린다 싶으면 호통을 치고 왜 불렀는지 모를 정도로 진술 기회를 안 주고 말을 자르지 않는가. 그런 걸 다 알면서도 공청회에 갔다. 국민께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자는 생각이었다. 다시 질문. 검찰개혁 법안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대답.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는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 자체가 유연이다. 여당이 검찰의 폐악을 얘기하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수청으로 나누고 보안 수사권도 일절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경찰의 폐악도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은가. 범죄 피해를 당해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건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최근 돈 받고 무혐의로 수사 종결해주는 사례도 있지 않았는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살아있던 당시에도 이런 것이 엄청났다. 그나마 이걸 검찰이 다시 수사 지휘에서 밝혀내곤 했다. 검찰이 잘못했으니까 모든 수사권을 뺏어도 된다? 아니 심지어 경찰이 부실하거나 잘못 수사한 것에 대한 보완 수사도 못한다? 국가의 미래 그리고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는가? 검찰이 그간 잘못한 부분이 있고 경찰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악마화를 하게 되면 끝이 없는 법이다. 그러면 국회는 다 깨끗한가? 국회의원 비리는 얼마나 많은가? 국회의원들이 유연적인 법률을 만들어 헌재에서 유연 결정이 나지 않았는가? 그런다고 해서 국회 없애버리자고 하면 뭐라고 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평행선을 그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합리적인 토론이 되려면 지금보다 나아지는 게 무엇이냐는 걸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런데 검찰개혁 법안은 앞으로 나빠지기만 만드는 법안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 폐해는 경찰 조직으로 가게 되면 더 극심해지게 된다. 검찰은 승진 누락이 되면 변호사 개업이라도 하게 되지만 경찰은 승진과 외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시적인 성과를 위해 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권의 부당한 외압에 맞설 수 있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 결국은 말 잘 듣는 수사기관에 수사권을 몰아줌으로써 수사권 수사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선거범죄나 경제범죄 등 복잡한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추미애 질문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완벽한 제도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 개혁을 안 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는데요. 대답. 공점은 거의 없고 빈점만 있을 것이 명백하다. 국가의 치안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법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 명백한데도, 대약인 것이 명백한데도 일단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유정자들이 무능하고 심지어 사악하기까지 하다. 도대체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목적이 뭔지 묻고 싶다. 악마화, 무력화해서 검찰에 복수하는 게 목적인가?
그래서 국민의 인권 보장은 내팽개쳐도 되는 것인가? 범죄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이 공청회 후 내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결국 피해는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지 입지 않겠는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범죄의 먹잇감인데도 국가가 이걸 보호해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법 목적인가? 도대체 국회가 왜 있는 건가? 개혁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검찰을 무력화함으로써 얻는 게 무엇인가? 그런 것을 개혁이라고 하면서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그런 국회의원들은 자격이 없다. 질문. 지금 밀어붙이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법조인 출신들인데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대답. 그걸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이 민주적인 의사 형성이 불가능한 정당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더 이상 합리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이 안 되는 과도 정당 아니겠는가? 정당 안에서 어떤 합리적인 비판이 통하지도 않고 당론을 일방적으로 정해버리면 그거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정당인 것이다. 질문. 이번 얘기도 여쭤보겠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헌법학자로서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 해당 형사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률이다. 명백하게 위헌이다. 여기에다가 대법관 증언, 법관 평가제 등도 있지 않는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을 공격하고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민주당의 시도는 여러분 여기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시도는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헌법 제8조 제4항 유연정당 해산 사유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활동이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싶다. 김용민 의원은 공청회에서도 국민의힘을 유연정당 해산 제소하겠다고 경망스럽게 말하더라.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이라고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이다. 계속되는 위헌 경고에도 원내 과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권을 잡고 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화무 11홍을 막으려 영구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장악하기 위해 이러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다시 질문. 해 교수님은 사법시험 연수원 31기에 합격했지만 오랜 기간 교편을 잡고 헌법학자로 활동하고 계신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답. 학계에서도 진영 대립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분석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재판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리에 충실하게 하면 다르게 결정할 수가 없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을 못한다. 스스로도 분석하는데 그 분석한 결과가 다르지 않은 게 너무나 씁쓸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안 조직을 완전히 해집지 않았는가?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검수완박을 하지 않았는가? 이 폐해가 결국은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로 이어져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잠식하고 있다. 원칙, 무엇이 정의인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누구 편인가만 따지게 되는 세상, 그리고 범죄자들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서도 내 편이면 무죄이고 그것을 수사한 검사가 잘못한 것이고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이 잘못된다는 식으로 되어간다.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술자리 회유를 주장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뒤집으려고 하던데 그런 시도야말로 유연 정당의 해산 사유인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진아 교수의 결론 답변. 민주당이 무도하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안을 관철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